위 점막이 얇아진 분들은 신맛 과일을 먹었을 때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구독자 질문입니다. 바나나, 아몬드, 두유 섞어 먹어도 될까요? 과일은 과일만 한 끼 식사하라며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바나나와 두유, 아몬드를 갈아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면역 주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과를 보통 다 좋은 과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 점막이 약해지고 산이 많아서 사과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도 위질환 중에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위 점막이 얇아진 분들은 신맛 과일을 먹었을 때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점막을 재생시키면서 또 신맛에 대한 불편함도 없는 바로 좋은 주스로 제가 면역 주스, 바나나, 두유, 아몬드 갈아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일 한 끼를 다 드시고도 또 배가 고플 때 추가적으로 이걸 드셔도 되고, 아이들은 건강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도 면역력에도 좋고 점막에도 좋은 이 바나나, 아몬드, 두유 주스를 추천을 합니다. 과일만 한 끼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 한 끼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때로는 놓쳤다, 또 가끔 바빠서 점심이나 저녁에 이동 중에 식사하기가 곤란하다, 이럴 때도 가끔 과일 한 끼 식사를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는 바나나 두세 개 드셔도 되고, 사과 하나, 단감 하나 좀 충분히 여유 있게 한 끼 식사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 구독자 질문인데요. 바나나 한 개에 각설탕 5개입니다. 아침부터 설탕을 들이부으라고요? 네, 바로 이 관점은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네, 환원주의라는 것은 복잡한 어떤 자연계나 어떤 현상들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관점인데요. 여러분, 바나나와 설탕이 같은 건가요? 제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바나나에는 오로지 당분만 이렇게 모여 있나요? 설탕 자체는 정제한 당분이잖아요. 원래는 사탕수수에서 정제한 정제 당분이고, 원래는 사탕수수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성분입니다. 바나나에는 포도당과 과당과 자당이라는 당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분도 있고요, 섬유질도 있고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개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음식을 통으로 먹는 것과 각설탕 5개를 그냥 먹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나나를 주식으로 먹는 원숭이들은 늘 각설탕을 들이부으니까 그럼 질병이 많아지고 당뇨에 걸리고 문제가 생겨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음식을 보는 관점과 이렇게 합성, 가공, 정제한 것을 보는 관점은 당연히 차이를 두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환원주의적 관점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과일은 당, 계란은 콜레스테롤, 고기는 단백질,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거든요. 네, 이런 현대 영양학은 불과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는 200년 역사 이전에도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자연의 음식과 이런 화학적인 우리가 영양학으로 분류한 기준에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늘 운동선수들은 운동 전후에 먹잖아요.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너무나 멋진 활약을 보여준 신유빈 선수도 바나나를 먹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때마다 설탕 먹고 있네 이렇게 보셨을까요? 네, 절대 자연의 음식과 정제한 것은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저렴하면서 공복에 간에 무리가 안 가는 자연 야채 식품은 없을까요? 과일값은 금값, 토마토도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결국 안전한 방송국 속의 자연인이 제일 건강한 삶이었군요. 저렴하면서 간에 무리가 안 가는 자연 야채 식품. 요즘 이제 과일과 채소의 시세를 보면 한때 정말 비쌌던 적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도 과일이 비쌀 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먹었던 음식은 바나나하고 양배추였습니다. 양배추가 가격이 또 폭등한 적이 있기도 했는데 또 비교적 다른 것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어서
바나나와 양배추를 갈아 먹은 적도 있었고, 좋은 사과가 좀 비쌀 때는 좀 덜 좋은 사과와 당근을 쪄서 갈아 먹기도 했습니다. 과일이 비싸다고 할 때 정말 하나에 뭐 5,000원, 만원 할 때는 정말 비싸죠.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사면 뭐 2, 3일, 3, 4일 먹거든요. 채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 우리가 뭐 자주 드실 때도 있잖아요. 또 고기 어떤가요? 고기도 뭐 10,000원, 20,000원어치 쓰는 것에 비싸다라는 느낌보다 싸졌네라는 느낌도 많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과자를 보면 또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과자 하나에 뭐 1,500원에도 조금밖에 안 되고, 뭐 과자 좀 먹겠다고 사면 10,000원이 또 훌쩍 넘어가잖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책을 읽고 이 과일 식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먹었던 과자, 또 고기, 우유, 유제품 안 사고 이걸 과일 채소에 사니까 더 식품 비용이 더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시세에 맞게, 또 동네마다 또 가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것보다는 그 시세에 맞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를 좀 구해서, 또 뭐 바나나나 토마토, 양배추, 저렴할 때 살 수 있는 어떤 당근들 이런 거 활용해서 비쌀 때는 좀 갈아 먹고, 또 좀 제철에 나오는 과일들은 좀 최대한 잘 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고깃값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개월 전 영상인데 질문에 대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질문입니다. 붉은색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어야 필수 아미노산은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야채, 과일, 콩만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어떻게 얻나요? 소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게 맞습니까? 네, 고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모든 식물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콩류, 버섯류, 해조류, 녹황색 채소를 통해서도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B12의 경우 채식주의만 하는 분들은 그걸 얻지 못하니 보충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채식주의자들, 베지테리언들 사이에서는 비타민 B12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논리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고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싶다, 그 정도는 저는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인원들도 총 칼로리의 5% 정도는 곤충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 드시고 싶은 소고기, 뭐 최대한 공장식 축산, 항생제 안 쓰고 좋은 소고기 드시는 게 좋겠죠? 목초 정도로 고기를 드시고 싶다 할 때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또는 가금류, 오리고기, 뭐 닭고기 있잖아요. 일주일에 뭐 150g 정도까지는 저는 큰 무리가 없는 양으로 봅니다. 150g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고기데이 해서 드시고 평상시에 과일, 채소를 충분히 드신다면 이것이 독소가 돼서 우리 몸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은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한 이제 채식주의자들, 베지테리언 분들은 또 붉은색 고기에는 뭐 그 발암물질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사람의 몸이 어떤 분에게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뭐 약간의 발암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는 평상시 과일, 채소, 견과류 정도를 드신다라면 충분히 해독이 가능한 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먹고 싶을 때는 먹습니다. 뭐 너무 자주 먹진 않지만 한 달에 많으면 4번, 뭐 한 2-3번 정도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먹고, 하지만 늘 일상적으로 반찬에 꼭 넣는 필수 식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는 좀 약간의 좀 여유를 가지고 드시면 좋겠고, 지나치게 매일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